과거 우주는 인간에게 보다 단순하고 알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세의 과학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뿐이었죠. 지구일까? 아니면 태양일까? 그 이외의 것은 신기할 정도로 단순 명쾌했습니다. 이 천구에는 행성이 고정되어 있고 그 너머는 움직이지 않는 항성 천구가 있을 뿐. 여기에 무슨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깔끔한 세계관은 근세에 와서야 과학적 사실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 우주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서두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지금부터 100년에서 150년 전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우주는 영원 불변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빅뱅이라고 하는 대사건에 의해서 탄생했으며 머지않아 멸망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20세기 후반에는 놀라운 발견이 2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에서 빛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비율은 비교적 적으며 대부분은 중력작용 이외에 어떤 상호작용에도 관여하지 않는 수수께끼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물질, 다시 말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 이후 많은 가설이 세워졌지만 모두 증명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팽창 속도의 가속은 암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가 2개인 걸로는 부족했는지 우리의 우주는 과학자들에게 3번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2가지와 모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암흑류라는 수수께끼이죠. 이 미지의 힘에 의해 은하단이 통째로 어딘가를 향해 멀리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계곡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말이죠. 암흑류의 수수께끼. 암흑에너지가 밝혀진 후 연구자들은 우주의 새로운 이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모델에서 우주는 가속하며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중심점이 어딘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은하든 안드로메다 성운이든 2020년 말 기존의 은하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GNG11이든 팽창 속도는 어디에서든 균일합니다. 이 이론 모델에 따르면 은하단의 움직임 또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은하단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움직임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모델에 대항하는 유력한 반론이 나왔는데 나사 연구자 알렉산더 캐시린스키의 논문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를 조사하는 우주 탐사기 WMAP 위성이 제공한 3년치의 데이터를 조사하던 와중 2008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몇 은하단의 움직임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질서하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력의 영향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통일성 있는 움직임에 암흑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암흑류가 은하단을 운반하는 곳은 센타우루스 자리와 바다 뱀자리 쪽인데요. 이곳은 암흑류와는 또 다른 이상현상 거대 인력체의 위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거대 인력체의 존재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73년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처음으로 은하들의 상당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조사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거대 인력체와 지구 사이에 있는 은하수의 은하면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25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히던 거대 인력체의 수수께끼는 2005년에서야 밝혀지게 되는데요. 거대 인력체의 중심, 직각자자리 은하단의 질량은 기존에 상정했던 것의 10분의 1이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 중에서 최대급인 셰플리 초은하단 쪽으로 거대 인력체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 인력체와 셰플리 초운하단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암흑류를 찾아냈을 당시 캐시린스키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하단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 이상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먼 곳의 은하단이 이 암흑류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암흑류의 일부 속도인 특이속도 구성 요소에 기존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암흑류의 흐름이 향하는 곳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흑류에 관한 학설. 암흑류라는 현상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설명을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런 설명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이는 셰플리 초운하단보다 질량이 큰 천체를 향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천체가 가시우주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운하단의 형성 시기가 매우 빨라져서 어쩌면 빅뱅 후 2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뒤에 생겨났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발생론을 조금 조정해서 항성이나 은하 중 몇 개는 기존의 추정치보다 빨리 탄생시켜야 하는데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독특한 가설도 있어요. 그 가설에 의하면 암흑류는 이 우주 외측에 있는 다른 우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시린스키 역시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다원우주론에서는 우주는 스폰지 또는 공놀이 풀장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폰지 구멍 또는 풀장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공은 각각의 독립된 우주로 저마다 고유한 물리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주끼리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중력은 옆의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옆 동네의 우주가 우리 우주에게 조성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초운하단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이속도 구성 요소도 옆 우주의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지루한 가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캐시린스키 등의 연구진들이 단지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주 물리학자 에드워드 라이트는 초운하단의 이동속도 계산 방법을 비판하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착오의 가능성은 다른 전문가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초운하단의 이동속도를 다시 검증해보면 동일하게 움직이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린스키와 논문의 공동저자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설은 점차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에게 쉽게 찬동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조차 천문학자와 물리학자 모두가 즉각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완고한 회의론자들이 암흑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암흑류의 비밀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밀은 처음부터 없었고 결국 캐시린스키의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그 수는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